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른 작품 총정리의 총정리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자, 북카업에서라는 강의를 드릴 건데 햇빛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선생님 얼굴에 줄이 생기네요. 줄이 생기는데도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상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겠죠? 자, 이 작품은요 좀 사실 되게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제를 먼저 보면은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삶의 성숙한 경지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도식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대요. 소쩍새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그 다음에 2연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왜 그랬을까 또 이 천둥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연 보겠습니다. 노란 이 꽃잎이 피려고요. 간밤엔 서리가 저렇게 내렸대요. 자, 보세요. 소쩍새 울었습니다. 천둥 울었죠. 서리도 내렸는데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어떤 생명 탄생의 고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 그러한 소재들이에요. 소쩍새가 울어요. 자, 천둥이 칩니다. 서리가 내리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국화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에서도 힘들었던 과정들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잠을 못 잡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는 이 꽃은 어떤 꽃이냐면요. 자, 그립고 방금 노홍철처럼 발음이 될 뻔했습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 돌아와서 나이가 조금 드셨던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그립고 아쉬운 거 이런 게 많아요. 조그만 일에도 막 되게 기뻐하고, 감정이 되게 격정적이고, 좀 치기 어리기도 하고, 하지만 또 열정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많죠. 좀 잘 흔들리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거죠. 즉 거울 앞에서 내 지난 날을 성찰하고 반추할 수 있는 그러한 누님같이 생긴 꽃이란 얘기예요. 즉 여기서 이 국화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그것을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원숙함을 가진 꽃이 바로 국화로구나. 즉 다시 정리하면은요. 자, 이 국화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 소축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된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탄생을 기대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꽃은 그래서 원숙함을 담은 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표현을 조금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시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화꽃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원숙함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 탄생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울은요.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반추,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볼 건데요. 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나와 있죠.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이거랑은 똑같진 않지만 보다 여기 보다까지.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굉장히 반복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런 반복적인 요소는 계속 내가 반복할 말입니다. 형태적인 안정감도 주고 운율감도 주고요. 어떤 어조의 일관성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보냐면은요.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소쩍새가 울었대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쩍새가 우는 거는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새들은요. 그냥 지저귀는 거예요. 개가 짖는 것처럼. 새가 울거나 노래하거나 웃거나 이것은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소쩍새가 울어요.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소쩍새가 날아와서 울어요 옆에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천둥이 울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고요. 세 번째,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지규적인 표현이네요. 그리고 또 네 꽃잎. 꽃을 너라고 지칭했죠. 인간이 아닌 이상에게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그것은 의인화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 감각적인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울어요.
명백히 이거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노란 같은 시각적인 심상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탄적인 표현까지 확인해 볼 건데 여기 있습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약간 감탄하는 건가요? 이 시의 원숙한 모습을 보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시인데 역시나 대단히 심오한 시입니다. 이 작품은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요, 이 꽃을요 약간 의미를 바꿔볼게요. 자, 산에 꽃이 있으면 꽃은 일종의 생명, 산은 생명이 태어난 일종의 배경이네요. 그러면 꽃의 의미를 확장할수록 산의 의미도 확장됩니다. 뭐냐? 꽃은요 인간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산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되죠. 혹은 꽃을 모든 유한한 생명 전체라고 바라됩니다. 그러면 산은요 우주 전체로 확장이 되겠죠. 의미가. 자,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핍니다. 항상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되는데 산에 사나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 그리고 이 강의를 본 학생들 멀리 떨어져 있죠. 즉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실 왜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혹은 시를 해석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슬프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라 해요.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근원적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근원적인 슬픔을, 근원적인 고독함을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데 산에서 새가 웁니다. 이 새는요 왜 우냐면은요, 자, 이 새도 산에서 존재하는 생명체잖아요. 이 새 역시 어떤 존재의 고독감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대상들 중에서는 아무도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화자의 슬픔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감정이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산에는 이제 꽃이 집니다. 모든 유한한 존재들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죠. 하지만 다시 피어나겠죠. 이런 식의 순환의 과정이 담겨있는 어떤 삶과 인생의 순환 그리고 어떤 존재의 너무나 근원적인 고독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시입니다. 자, 이 시랑 아까 봤던 그 국화에서랑 어떠한 비교를 해서 문제를 낸지 확인해 보죠. 1번, 보기는 위시와 달리 특정 어미를 반복했다라고 했는데 위시도 특정 어미 반복해요. 뭐뭐 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위시와 달리 화자를 표면에 대었다. 보기에 나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표면에 화자가 등장하지 않고요. 3번, 위시는 보기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이 있구나. 자, 보기의 시간의 흐름, 위시의 시간의 흐름 있게 없게요? 위시의 시간의 흐름 봄, 여름 있죠, 그죠? 4번, 위시는 보기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다. 노란 니꽃잎, 이거 색채 이미지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5번까지 보겠습니다. 5번, 위시는 보기와 달리 자연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두 시 다 자연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화꽃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보기의 시에서는요, 꽃, 산, 그리고 새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이 중에서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디귿. 디귿이 뭐였죠? 디귿이? 이 디귿이요. 디귿이 잠깐만요. 선생님이 멍청하게 자꾸 이걸 놓고 옵니다. 자, 지금 기역과 니은, 기역이 소쩍새, 니은이 천둥이고요. 리을이 무설이, 미음이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어군, 기대 이런 거였는데, 디귿은요, 거울,
이거는 반추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끝에가 좀 매끄럽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했고요. 자,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강의는 모든 걸 다 보라는 강의가 아니라 이 작품처럼 특별하게 어려운 작품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만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시면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능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